믹싱을 할 때는 요 벽면, 그리고 요 벽면, 요 벽면을 잘 긁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벽 쪽에 페인트가 조금 뭉쳐 있거나 굳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느낌상 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섞어 주셔야 바닥이나 옆면에 붙어 있던 페인트들도 다 같이 혼합이 돼서 잘 섞일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탱커예요. 저번 영상에서 믹싱에 관해서 짧게 잠시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믹싱에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달아볼게요. 무엇보다 믹싱을 하게 하는 이유는 페인트 속에는 수지, 안료, 첨가제, 용제 이런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창고나 선반 위에 보관하게 됨으로써 분산돼야 될 혼합물들이 중력에 의해서 각각의 무게에 따라 상분리가 일어나면서 가벼운 물질은 위로, 무거운 안료 같은 돌덩어리 같은 물질은 아래로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혹시라도 그 상태 그대로 썩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벼워서 위에 떠있던 내용물만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잘 섞어줘야 하고요. 특히 유성의 2액형 도료뿐만 아니라 1액형 수성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페인트 용기를 따지 않고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공기 유입이 적어서 오래 사용할 거라 생각해서 믹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2액형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지만 1액형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요. 알고 보면 1액형도 상분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 스테인 같은 경우에도 오일은 위로 뜨고 스테인, 그러니까 안료가 아래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에폭시 징크 슬러지 타입 같은 징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흔히 크게 상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잘 섞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여러가지 방법 중에 색깔이 있다는 거는, 색깔이 있는 페인트는 주로 안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안료 입자는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깔았는데 제일 그냥 급할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흔히 쓰는 방법은 페인트를 이렇게 뒤집어서 흔들어 줍니다. 여기 페인트가 공간이 안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비어 있거든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특히 유성일 때 그렇죠. 수성은 거의 꽉 차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방법인데요, 오래 흔듭니다. 그런데 하도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안료가 따로 들어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액 그 상태로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근데 이것처럼 녹색이죠, 상도 색깔이 있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료가 바닥에 깔아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다른 방법을 주로 많이 쓰기도 해요. 다른 예로 또 수성인데요, 이거는 꼭 수성 유성을 떠나서 어떻게 섞는지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롤러대를 사용해서 믹싱을 하는 방법인데요, 보이시나요? 안료가 한쪽에는 진하고 뭐가 떠있는 것 같고 분산되어 있진 않죠.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수성인데도 이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고 요 캡, 플라스틱 캡만 오픈을 해서 따라서 쓰면은 특히 유성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그 가벼워서 뜬 기름덩어리 같은 대부분 벽에 바르게 되면은 페인트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 현상을 유성을 다루는 분들은 주로 많이 보실 텐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런 하도 같은 제품은 그런 현상이 좀 드물어서요, 모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롤러를 이용해서 믹싱을 해볼게요. 믹싱을 할 때는 요 벽면, 그리고 요 벽면, 요 벽면을 잘 긁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벽 쪽에 페인트가 조금 뭉쳐 있거나 굳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느낌상 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섞어 주셔야 바닥이나 옆면에 붙어 있던 페인트들도 다 같이 혼합이 돼서 잘 섞일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되면은 이 믹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분산돼서 혼합돼야 될 재료나 첨가물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섞이지 않고 부족하겠죠,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페인트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믹싱을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주로 손에 많이 묻겠죠. 이거는 좀 많이 써서 액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허리도 숙여야 되고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믹싱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 말고 페인트가 묻지 않은 신라캔 같은 경우에는 다 쓰고 그러면은 버리지 않고 모아뒀다가 신라캔이면은 신라를 다 쓴 캔이면은 이렇게 캔 뚜껑을 요만큼 제거를 해서 사용하면 더 좋은데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빈 통을 사용해 볼게요. 바닥까지 다 흘리고 이런 식으로 섞어주는 겁니다. 한 통에서 다른 통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섞어주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주제 경화제가 있는 페인트라면은, 유성의 페인트라면은 경화제를 같이 따라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섞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두 명이 있다면은 한 명이 부어주고 다 따르면 또 옆에서 한 명이 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게 편하고요. 또 어떤 현장 가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나눠서 한다고 뭐라 하는 현장도 있거든요. 사실 재밌습니다, 이 동네가. 터치업 깡통 아시죠? 용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자, 터치업 깡통에 비닐을 싸봅니다. 그 에폭시인데요, 에폭시예요. 2액형이죠. 혼합비 주제 경화제가 4:1. 혼합 부피비죠. 요게를 주제 경화제 혼합비가 4:1이라는 거는 5로 본다면은 4가 들어가는 거고요, 경화제는 1이 되는 겁니다. 4:1. 만약에 요만큼을 따랐을 때 요게 5라고 생각하면요, 4:1 이만큼의 선을 그어서 어리짐작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원래 알맞게 계량컵이 있는데 그런 게 현장에 잘 없을 경우가 많아요. 주로 터치업 하는 분들은 경화제를 타실 때 컵을 많이 집어먹거든요. 보통의 페인트 2액형 유성일 때는 경화제를 저가에 타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 경화제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타도 안 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적게 타면은 결함이나 하자가 생길 수 있다.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부 오픈을 해서 전부 한꺼번에 믹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모질하거나 남거나 하는 일이 잘 없는데, 터치업에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소분해서 쓰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또 너무 모질라면은 경화제만 따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4:1이니까 한번 따라 볼게요. 페인트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되게 묽고요. 요 정도 따랐을 때 한 요 정도만 경화제를 따르면 되겠죠. 따라 봅니다. 이렇게 되면 4:1인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5가 되겠죠. 5의 양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비율입니다. 이거는 에폭시 신라인데요, 에폭시 신라를 조금 많이 따라줍니다. 조금 많이. 어감이 좀 이상한데, 왜냐면 바닥용은 가공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따라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손에 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고 여기 닦아주고, 자,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섞어줘요. 이거는 묽어서 잘 섞이네요.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바르는 거는 다음 완전히 영상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롤러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강아지라 부르는 데 있죠. 4인치 이런 롤러로 먼저 시작을 하고 인치 수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요령부터 아셔야겠죠. 노하우나 요령부터 알고 난 다음에 굳이 안 해보셔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한두 번 해보시면 조금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가른 면을, 청소한 면을 이렇게 발라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믹싱을 수월하게, 그리고 좀 되도록 잘 분산되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사용을 해요. 스텔라라고도 하고요, 믹싱기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전기 드릴인데요, 컨센트에 리드선이죠. 플러그를 뽑아서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믹싱기 날이거든요. 똥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돌려주면은 돌려주죠. 왼쪽으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열리게 돼 있어요. 여기 홈이. 그래서 믹싱기 날 여기 한 3,000원에서 한 5,000원 사이 할 거예요. 이래서 다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꽉 물려주고요. 보통 있는 거는 끈이나 노끈이나 해서 여기 연결해 갖고 사용하면 분실의 우려가 없어요. 펜 따는 법은 저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부터 지금은 페인트 양이 이거밖에 없어서 상관이, 페인트 양이 많을 때는 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트리거라죠, 흔히 말해. 방아쇠를 너무 꽉 잠그면은 페인트가 팍 튀면서 온몸에 다 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살짝 이렇게 감으로 힘을 줬다 뺐다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아무래도 수성이 한 요정도, 이 정도 높이까지 온다면은 물을 넣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넣고 그러면은 많이 높아지겠죠, 높이가. 그럴 때는 유성이든 수성이든 그럴 때는 용기 2개로 반반 나눠갖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찌됐든 임펠러를 이렇게 이런 속도로 저어줍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여기 바닥이랑 벽면이랑을 긁어주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과 벽면이 항상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손으로 했을 때, 롤러를 짱대를 끼워서 드는 롤러를 했을 때 그런 느낌과 같이 이것도 이렇게 해서 뭉쳐있거나 분산이 안 된 부분 없이 골고루 혼합을 해줘야 됩니다. 섞어줘야 되는 거예요. 딱히 뭐 5분을 해라, 3분을 해라, 2분을 믹싱을 해라 이런 거보다는 이액형 같은 경우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빨리 굳거든요. 아무래도 발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날씨도 더운데 더 빨리 굳게 돼요. 보통 한 2분 정도 그래 하십니다. 근데 중방식이나 조선소는 뭐 3분에서 5분을 시켜라 그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경험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 해갖고 혼합을 해요. 이렇게 액이 많이 났겠죠. 이거를 이렇게 닦아갖고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빈 깡통이나 아니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가 얼마 없으니까요, 여기에 대고 헛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서 헛 돌려주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벽면에 튀기고 믹싱날에 묻어있던 페인트는 헛돌면서 날아가지거든요, 이 벽면으로. 근데 수성을 쓰던 거를 유성에 쓰면은 수성 용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수성 안에서 녹아서 이 안료 색깔을 나타내고 좀 안 좋게 번지겠죠. 근데 대부분 바로 이렇게 돌리지 않는 이상은 그런 현상은 잘 없어요. 사실 먼저 굳어버렸기 때문에. 수성도 준비가 안 돼서 이거는 보여드리기가 힘들고요. 이게 장점은 아시죠? 충전해서 쓸 수 있고 대신에 선이 없어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배터리 충전이 안 되면 이것 또한 쓰기 곤란하다는 거. 끝으로 믹싱을 위해서 이렇게 전부 개봉을 했지만, 이렇게 놔두면은 일회형일 때 주로 공기와 접촉이 있다면은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페인트가 굳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성 같은 경우에는 물을
조금 넣고 또 윗면에 올려놓고 믹싱을 따로 해주진 않아요. 이렇게 청테이프 같은 좀 단단한 테이프로 밀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페인트가 있게 되니까 보통 요 윗부분만 따갖고 사용을 하시는데 가벼운 부분이 위에 떠서 그 부분만 소분해서 쓰게 되면은 타자나 다른 결함들이 생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따더라도 이렇게 밀봉을 좀 더 여러 개 해서 단단하게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공기가 적게 들어가겠죠. 요 부분을 따나 요 전체를 따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대신에 요거 말고도 사각의 플라스틱 캡이 있어요. 그런 걸로 덮어주기도 하는데요. 청테이프가 제일 무난합니다. 어찌됐든 여기를 따나 요 전체를 따나 한번 따고 믹싱을 하게 되면은 마르지 않도록 위에 또 어떤 첨가제들이 들어가는데요. 믹싱을 한번 해버리고 나게 되면은 결과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 의견은 대수했으면은 전체적으로 따서 고르게 믹싱을 하고 정 안 되면은 작은 양을 사용하겠다면은 그냥 1갤런짜리 이런 용기를 사용해서 적은 양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용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시 닫아놓기가 수월하잖아요. 어떤 현장에 가서는 다 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따면은 엄청 많이 혼나거든요. 근데 제가 봐오고 느껴봤던 거는 페인트의 페인트에 분산된다 하죠. 입자들이 그냥 고루고루 섞여 있어야 자기만의 이 페인트 고유의 성질을 벽이나 아니면 바닥이나 물체든가 오련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산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다 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테이프나 모든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왼손에 주로 안 쓰는 손 옆에 끼워두면은 불필요한 행동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다음 영상에 왜 롤러지 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냐, 칠하는 모습, 그 노하우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왜냐면 마음이 급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나부터 차근차근 좀 늦더라도 알아가자고요. 라고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야만 그것도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것도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